아까 우리나라에서는 오로라를 보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오로라를 볼 수 없었을까? 요거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논문은 1998년도에 나온 논문이고 고려시대 그리고 그 이전의 태양 활동에 관한 연구에 관한 논문인데요. 무려 700여 건의 오로라 관측이 우리 기록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놀랍게도 고려시대 흑점을 관측한 기록들입니다. 요 흑점을 어떻게 관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흑점 기록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남겨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요 며칠 전 세계에서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로라가 거의 미국 전역에서 관측이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태양 활동과 오로라에 대한 이야기로 항성의 우주 속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미국 전역에서 관측된 오로라입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좀 더 화려하고 짙은 오로라가 관측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로 갈수록 조금은 연하지만 붉은 오로라를 관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오로라가 관측되는 것은 진짜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지난 5월 11일 그리고 5월 12일에는 이렇게 미국 전역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미국 전역에서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었던 걸까? 그럼 먼저 오로라가 뭔지 한번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는 평소에는 지구 남북극, 정확히는 지자기 남북극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통해서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강력한 태양풍과 여러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의 흑점, 지금 보고 계시는 저 까만 점 흑점에서 자기장이 강해서 태양의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흑점에서 자기장이 연결이 되고 교란이 되면서 강력하게 폭발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태양 폭풍, 영어로는 솔라 플레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폭발을 하면은 강력한 하전 입자들, 이런 하전 입자들이 지구로 날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 또한 이렇게 강력한 자기장이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이 입자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 입자 하나마다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면은 거의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대략 18시간에서 하루 정도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지구 자기장을 교란을 시키게 되고 지구 자기장의 영향으로 지구로 입자들이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구로 들어온 하전 입자들이 대기의 여러가스, 보통은 산소와 질소와 반응을 하면서 빛을 내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바로 오로라입니다. 이 그림은 최근 5월 11일의 태양의 모습을 다양한 파장으로 보여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은 태양의 약간 얼룩무늬들 있잖아요. 이렇게 얼룩무늬들 그리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 지점 자기장이 강한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태양 전체 표면에서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사진은 이 첫 번째 사진을 반전을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래 사진들을 보면은 이 자기장이 강한 영역들에서 태양 활동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1일 국제표준 시간으로 새벽 1시 23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11일 오전 9시 23분에 태양의 표면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지구를 향하고 있는 쪽으로 폭발이 일어나요. X1.5, X5.8이라고 보이시죠? 이 X는 솔라 플레어, 즉 태양 폭발의 세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 중에 최고 등급인데요. 이건 미국 NOAA,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분류해서 전 세계적으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태양 플레어의 폭발의 등급입니다. 지금 제일 약한 것이 요 M1 등급, 그리고 가장 강한 걸 요 X20 등급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해서 숫자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에너지의 등급에 따른 거니까. 근데 이번에 발생한 태양 플레어는 R4, 시비어, 위험하다 요 말이죠. 태양에서 방출한 물질로 인해서 선박이라든지 위성, 항공, 통신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폭발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정도의 폭발은 보통 한 사이클에 8번 이내로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한 사이클은 보통 태양 흑점의 주기가 11년을 주기로 이렇게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하거든요. 이 주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11년에 평균적으로 8번 정도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서 지구 자기장이 교란이 되어서 아까 영상에서 지구 자기장이 막 순간 막 끊기고 교란되는 장면 보셨죠? 이럴 때 지구에서는 지자기 폭풍, 영어로는 지오마그네틱 스톰 이렇게 부르는데, 이번에 생긴 지자기 폭풍은 등급이 가장 높은 G5 등급이었어요. 텍사스에서 플로리다까지 미국 전 지역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었던 거죠. 도시 단위 정전이나 전기망이 망가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나와 있고,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몇 시간이나 또는 며칠 동안 멈출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행히도 그런 피해는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지자기 폭풍으로 거의 미국 전역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같은 위도라고 하더라도 미국은 이렇게 훨씬 아래쪽까지 볼 수 있고, 우리나라는 아무리 세도 오로라를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 이유는 바로 지자기 북극이 요 미국 쪽, 캐나다 쪽으로 이렇게 10도 정도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지자기 폭풍이 세게 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요 반대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조금 더 보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다? 정말 지구에 큰일이 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날 오로라를 예보를 해줬던 사이트에서 오로라가 나타나는 영역을 표시를 해준 모습인데요. 엄청나게 빨간 영역이 강하게, 그리고 미국 남쪽까지 멀리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렇게 G5라고 경고 메시지 떠 있죠. 정말 두껍게, 이걸 봐도 그때 당시 지자기 폭풍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태양의 주기는 이렇게 11년 주기로 태양 활동이 적은 때 그리고 많은 때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 왼쪽은 태양 활동이 적은 때, 강력한 흑점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고, 오른쪽은 태양 활동이 활발해서 흑점이 많이 나타나는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 활동에서 극대기, 그리고 그 다음 극대기가 보통 11년 주기로 나타난다고 해서 이 평균 11년을 한 사이클로 보는 거예요. 이게 11년이 평균인 거지, 이 한 사이클이 무조건 11년은 아니에요. 뭐 10년짜리도 있고 12년도 있고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지난 3번의 태양 활동 주기를 보여주는 건데요. 사이클 22, 23, 24가 있죠. 이 사이클 22는 1986년 9월부터 1996년 8월까지 약 9.9년이죠. 1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이클 23은 1996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2.3년, 그리고 사이클 24는 200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한 11년.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1년 정도 되죠. 최대 흑점 개수는 사이클 22에서 여기 보시면은 213개, 그리고 사이클 23에서는 180개, 그리고 사이클 24에서는 82개 정도라고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사이클 24를 넘어서 사이클 25입니다. 빨간색 선은 예상선이에요. 2032년 정도까지 이번 사이클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요 사이클은 사이클 지나고 나면은 다음에 늘어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기까지가 이 사이클이다라고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언제 이 사이클이 끝날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요 2025년에 아마도 최대 120개 정도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요 보라색 선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훨씬 빠르게, 그리고 개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여기에 보시면은 지난 과거의 사이클과는 다르게 이번 사이클 25는 태양의 활동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라는 게 관측 결과로도 보이고, 또 며칠 전처럼 이렇게 강력한 폭풍도 25년이 안 된, 그러니까 이 피크가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벌써 나타나는 거 보면은 내년까지 태양 활동이 얼마나 더 활발하게 일어날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기대 반, 걱정 반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이런 태양 폭풍이 일어난 적이 있었냐? 당연히 일어났겠죠. 왜냐면 11년 주기로 태양 활동이 왕성해지니까. 그런데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었을 거예요. 지구 자기가 막아주고 대기가 다 막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지금처럼 활발하게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인류가 태양 폭풍으로 생긴 지자기 폭풍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1859년 9월 1일에 강력한 지자기 폭풍으로
오로라가 전 지구적으로 나타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주요 통신 시설로 사용되었던 전보 있죠. 그리고 이 전보를 관리를 하고 있던 전보국, 전보기지들이 망가지거나 화재가 나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원인을 캐링턴이라는 사람이 태양을 관측해서 태양 폭풍과 관련이 있다, 요거를 밝혀내서 이때 대규모 오로라와 전보기지가 영향을 받았던 이 사건을 캐링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사건 관측된 것 중에 가장 센 폭발은 언제였냐? 그건 지난 2003년 할로윈 때 관측된 폭발인데, 지금 요 노란색으로 표기된 영역, 지금 폭발이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 번의 폭발이 일어나는데,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에너지가 얼마나 셌는지 관측 기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영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6일에 이렇게 폭발이 한번 일어나고 28일쯤에 지금도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28일에 한 번 더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막 지금 이렇게 노이즈가 낄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일에 지금 일어나는 이 폭풍, 이거는 방금 보여드렸던 이 폭풍이 관측 사상 최고 등급인 무려 X45 등급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일어났던 게 X5. 몇 등급이었는데 그거와 비교해보면은 엄청나게 컸던 폭풍이었다고 해요. 이때 스웨덴 지방에서 정전이 일어났고 통신이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잘 안 알려졌냐?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싸이월드를 쓸 때예요. 전 세계 소식에 우리가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도 솔직히 아니었어요. 지금은 뭐 여러 SNS라든지 뭐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전 세계 소식을 접하고는 있지만 관심이 그렇게 지금처럼 빨리 퍼지지는 않았을 때죠. 아무튼 사이클 23에서 이렇게 강력한 폭풍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 아까 우리나라에서는 오로라를 보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오로라를 볼 수 없었을까? 요거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1998년도에 나온 논문이고 고려시대 그리고 그 이전의 태양 활동에 관한 연구에 관한 논문인데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천문연구원의 양홍진 박사님이 작성한 논문입니다. 무려 700여 건의 오로라 관측이 우리 기록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전에는 지금과 같은 잡광이 없었기 때문에 밤하늘은 진짜 어두웠을 거고 아주 흐릿한 오로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아마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놀랍게도 고려시대 흑점을 관측한 기록들입니다. 요 흑점을 어떻게 관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흑점 기록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남겨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기록의 민족의 면모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흑점이 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 꽤나 천문 관측에 우리나라가 앞서 있던 나라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원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가서 고려시대까지 오로라가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기록들을 전부 남겨둔 것을 이제 발췌를 한 거예요. 고대 삼국시대, 백제, 신라, 고구려 모두 해서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오로라가 관측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700여 건이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관측된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흑점과의 오로라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요 1105년의 기록에 보면은 해의 한가운데 빛이 없었다. 빛이 안 나온다? 이건 무슨 말이죠? 흑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요게 양력으로 2월 7일인데 여기 보면은 1105년에 1월하고 2월에 오로라 비슷한 게 관측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과거의 기록을 바탕으로 흑점과 태양 활동 그리고 오로라의 연관성을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로라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표시를 할 때 전부 적기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고려시대 증보문헌비고라고 하는 사료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적기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오로라의 붉은색을 본 것인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오로라의 붉은 부분만 보이게 된 것일까? 왜 이들은 전부 적기라고만 표현을 하게 된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오로라의 색깔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태양풍 입자가 지구 자기장과 반응을 해서 이렇게 하전 입자들이 북극과 남극으로 유입이 되고 이 하전 입자들이 대기 중에 기체와 반응을 해서 이온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온화가 되는 과정에서 빛을 방출을 하는데 빛의 색깔은 대기 중에 있는 기체의 종류와 관련이 돼요. 그래서 주로 빛을 내는 게 이 산소하고 질소가
이렇게 빛을 냅니다. 보통 붉은색이 산소의 밀도가 낮은 곳에서 반응을 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이 그 아래쪽에 높은 밀도의 산소, 그리고 보라색과 파란색이 이 질소와 반응을 하면서 나타나는 건데, 아무래도 붉은색, 초록색은 보기가 쉽죠. 그리고 보라색 계열은 정말 지자계 폭풍이 강할 때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입자들이 대기 깊숙한 곳까지 뚫고 들어와서 반응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지자계 폭풍이 강할 때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붉은 기운, 적기라고 했죠. 이 오로라 색이 여러 개임에도 불구하고 왜 붉은색만 볼 수 있었냐? 그 이유는 바로 붉은색이 이렇게 가장 높이 뜨게 됩니다.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 북극 쪽을 보려면은 높이 있는 것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오로라는 붉은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붉은 기운이 보였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하다가 이런 신문 기사를 하나 봤어요. 조선시대에 붉은 오로라가 9일간 있었다. 1770년 9월 조선의 밤하늘이 타는 듯한 붉은 오로라로 물들었다. 왜 9일간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9월을 9일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붉은색으로 보이는 건 우리 당연하죠. 아까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자마자 너무 궁금한 거예요. 또 우리나라 기록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는 요렇게 천체물리학 저널 레터스 2017년 11월 29일자 논문을 일단 뒤져봤습니다. 1770년 9월 16일에서 18일까지 동아시아에서 관측된 오로라를 연구한 논문인데 총 111개의 역사적 기록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록이 남아있는지. 그래서 읽어봤더니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일본 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 오로라처럼 이렇게 당시 하늘에 나타난 붉은색의 기운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요거를 참고 자료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요거는 오로라가 관측된 지역하고 그다음에 일자를 적어 놓은 그래프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 일본에서도 관측이 되고 중국에서도 관측이 됐는데 조선에서는 관측된 기록이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더 뒤져봤죠. 그랬더니 여기 형광펜으로 칠해진 부분이 바로 한국의 기록입니다. 이 연구자들도 한국의 기록을 참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뭐를 참고를 했냐? 바로 승정원 일기를 참고를 했다고 합니다. 요 승정원 일기를 왜 참고를 했냐? 날씨와 모든 천문 관측 기록들이 잘 남아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정원 일기에 73권 그리고 180쪽에서 184쪽까지 보면은 9월 16일 날은 흐렸고 9월 17일 날은 비가 왔고 내내 아침에는 흐렸고 9월 18일에는 비가 왔고 9월 19일 날에는 기록이 없고 9월 20일 날에는 흐렸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그러니까 요 오로라가 나타났던 요 기록들 16일에서 18일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날씨 이슈 때문에 오로라가 관측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신문기사에서 1770년 9월에 조선의 하늘에 붉게 물들었다고 해서 사실 조금 기대한 게 있었는데 하늘은 붉게 물들었었겠죠. 그런데 당시 조선 사람들은 오로라를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 이후로는 관측 기록을 찾지는 못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오로라를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설사 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보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잡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로라가 뜬다고 하더라도 이 오로라는 매우 옅은 오로라가 뜰 거기 때문에 자기 북극에서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오로라를 관측하기 힘들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태양 폭발로 생긴 지자기 폭풍 때 우리나라 화천에서 오로라를 관측한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용인 어린이 천문대 두 분의 선생님이 화천에서 5월 12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오로라를 관측을 했습니다. 사실 이날 비가 와서 볼 수 없다 하고 다 철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끈기 있게 남아서 관측을 한 결과 비가 멈추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오로라를 관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간 보랏빛, 붉은빛 계열로 된 오로라가 보이시죠? 요 아래는 도시 불빛이에요. 요 사진은 좀 더 뚜렷하게
이렇게 붉은색으로 된 오로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하늘에 청색 계열의 오로라도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나라도 이제 오로라 청정국이 아닌 거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사진을 제공해 주신 용인 어린이 천문대 박정아, 심영섭 두 분의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께서 이 영상에 이 사진을 활용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 주셨어요. 이 두 분의 촬영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오로라의 모습. 와, 너무 멋있어요. 또 저의 전 직장인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이 아울넷이라고 하는 인공위성과 지구위협 소행성을 관측하는 임무를 가진 망원경을 전 세계에 5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몽골의 1번 그리고 미국 레몬산에 있는 4번 망원경에도 오로라의 모습이 찍혔다고 하는데 그 모습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요 왼쪽이 몽골이고요. 오른쪽이 레몬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붉게 오로라가 나타나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죠. 확실히 미국이 더 뚜렷하게 이 오로라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지난 며칠 우리 전 지구 전 세계 전역을 들썩이게 한 오로라 그리고 태양 폭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로라 정말 눈으로 보면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할 말을 잃습니다. 왼쪽은 이번에 유럽에서 찍은 오로라의 사진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너무나 유명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권호철 작가님의 천문학 사진으로 유명한 APOD에 실린 캐나다 옐로 나이프에서 나타난 오로라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 권호철 작가님과 함께 캐나다 옐로 나이프에 가서 오른쪽 모습과 같은 오로라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환상적인 모습에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오로라 관측이 없다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오로라 관측을 넣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이상으로 인사할 시간만 있는 항성의 우주 속으로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